안녕하세요. 자, 1년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났는데, 민법 해설, 이 부분을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해커스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정동섭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를 기다려야 되겠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시험지를 가지고 있는데, 틀린 문제는 21문제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맞는 문제는 맞는 걸 찾아라,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19문제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여김없이 박스가 좀 많이 나온 편이죠. 박스가 14문제가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사례형도 14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다란 느낌도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시험장에 갔다 와서 보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 답이 잘 안 보여요. 또 떨리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상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중상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박스형 14문제, 사례문제 14문제고요. 좀 두드러진 특징 부분은 특별법들이 지문이 길어졌다는 거, 또 주임법이 하나, 상임법이 한 문제, 집합건물이 하나, 담보가등기가 하나가 나왔고요. 명의신탁이 2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게 약간 두드러진 면이다 생각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41번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건데요. 반사의 질서입니다. 반사의 질서를 물었는데, 반사의 질서는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박스형이 아니라 풀었었습니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여기 보니까 번사의 질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률 행위시가 기준이다라고 되어 있죠. 법률 행위시. 자,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허위 준술 동그라미고요. 그 다음에 강박이 나오잖아요. 허위 준술은 반사의 질서에 해당이 되고, 강박은 103조에 해당되지 않죠. 자, 동기의 불법인데 동기가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103조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2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뤘던 문제이긴 합니다. 선의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 해당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저는 후추상의 일손무익 해가지고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가압류권자라든지 파산관지는 보호가 되지만 그 지위를 이전받은 사람, 반대로 말하면 인수한 사람이죠. 인수한 사람은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두 골라라고 했습니다. 해당되는 사람, 기역, 니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정답이 됩니다. 자, 사례 문제인데 우리 43번은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는 항상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무권대리 을은 갑을 대리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갑,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상대방 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계약 체결 당시 병은 을이 무권대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선의무과실 되어 있습니다. 선의무과실한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틀린 것은, 자, 1번에 갑이 무권대리 일부를 추인하려고 합니다. 일부 추인이거나 변경 추인이잖아요. 변경 추인일 때는 당연히 병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되는데 병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발생한다, X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매매대금을 수령했다, 그럼 당연히 추인으로 봐야 되겠죠. 자, 상속을 하면 당연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의치기에 반하죠. 거절하면.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더라. 거절한 걸로 본다. 자,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추인을 해버리면, 추인했다는 건 소급 유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철회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를 알지 못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병이 모른단 말이에요. 병이 모른다 그러면 철회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선의무과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43번은 정답이 1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44번은 한번 와볼까요? 복대리인데 항상 복대리 마지막까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옳은 것은 되어 있거든요. 복대리는 여기 5번이 정답이 됐죠.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습니다. 원래 법정대리는 원래는 무과실 책임이잖아요.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됐다면 이때는 선임과 감독에 관한 책임만 지면 되죠. 과실 책임이다라고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긴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가 선임이 됐다고 해서 대리권이 소멸된다 그러면 X가 되죠. 자, 이무대리는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했다.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법정 대리는 원래 제한이 없죠.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이 됐다면 이때는 책임 자체가 경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가볼까요? 45번을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거든요. 제한능력자. 그러면 제한능력자에게는 의사표시 효력을 대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진이 진이다라고 하는 건 생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중과실이 있으면 착오가 있을 때 취소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과실이에요.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취소가 되더라도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X가 되죠. 착오는 손해배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통정허위 표시, 최대, 채취 다 되는 거죠. 모두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사직원 제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공포행위는 의사표시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준용되지 않는다. 옳은 거죠. 이렇게. 자, 46번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고요. 46번에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만 확인하시면 자세한 우리 그 해설 강의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정리가 될 건데 지금은 정답만 확인하는 거니까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는 의무규정이거든요.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자,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배제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고쳐놔야 되죠. 틀린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착오로 다룰 수가 일단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기 상대방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증 책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상대방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추사만 10년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해제가 되더라도 당연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다뤘던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7번 불공정으로 가볼까요? 47번에 불공정 옵니다. 자, 47번 불공정 법률행위죠. 불공정 법률행위는 35회 때 기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자, 틀린 것은 되어 있죠. 궁박은 재산적,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모두 포함되고요. 자, 무경험입니다. 특정 영역을 말한다. 그럼 X가 되죠. 정답은 2번입니다. 무경험은 거래 일반을 의미한다 보시면 돼요. 자,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자,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사안에서 이 사회 통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된다. 자, 무효행위 전환도 인정이 되는 거죠. 자, 대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경무대 했던 거 기억날까요?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 기준이 되고요. 궁박은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7번 불공정 법률행위 정답 2번이 되는데 역시 나온다 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부간호 가볼게요. 조건기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조건기한 그럽니다. 자,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불법 조건이에요. 103조 위반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부가 무효입니다. 자,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건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됐는데요. 기한에 이건 채무자에게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조건 기한은 당연히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기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된 거고요. 이 4번도 꼭 많이 나왔던 문제잖아요. 우리가 불확정기한 병이 사망하면 집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병이 사망하기 전에
땅에 집이 소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능이 생긴 거죠. 그럼 불능이 생긴다면 기한이 도래한 걸로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할 때, 확정할 때도 이행기가 도래한 걸로 볼 수 있다. 조미정이죠. 조건이 미정이더라도 처분, 상속, 담보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49번 한번 가볼게요. 35회 때는 무효가 아예 배정이 되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효가 나왔어요. 자,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139조. 무효행위 추인은 이건 뭐 방법이 없죠. 뭐 제한이 없습니다. 명시묵시 추인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당연히 무효 원인 자체가 소멸해야 돼요. 만취 상태에서는 추인을 할 수가 없죠. 술이 깨어 있어야 추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무효는 침해가 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무효는 손해배상 청구가 안 나오죠. 다만 무효 중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신뢰배상이 나올 수 있다. 그거 하나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답이 됐는데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는 이게 학설이 다툼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할 건지 무권 대리 추인을 적용할 건지 우리 판례는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 행위에 추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구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인한 때부터 여기가 X가 돼요. 추인한 때부터가 아니라 소급하여 법률행위 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지정해제가 됐다라는 거 보인가요? 지정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확정적 유효로 바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무효는 이 문제가 하나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0번으로 가볼까요? 자,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35회 때는 두 문제가 배정이 됐고 이번에는 이제 한 문제가 배정이 됐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주어가 법정 추인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취소권자에 대한 상대방이 주어예요. 상대방이 청구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청약은 추인이다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옳은 정답이 된 거죠. 자,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니은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그럼 제한 능력자 반환 범위 선악을 구별하지 않고 현존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돼요. 악의자이더라도 현존입니다.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정답이 됩니다.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원래 취소 못하죠. 근데 상대방이 이를 알고 이용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용이란 글자가 들어가잖아.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라 X가 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어요. 옳은 거니까 기억, 니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민법 총칙 문제 골고루 다 나왔는데 41번에 약간 단독행위나 채권행위 부분이 약간 빠졌죠. 자, 51번 문제 갑니다. 물권에 가서 등기 부분. 작년에 35회 때 물권적 청구권이 두 문제가 배정이 됐는데 올해 빠졌어요. 이게. 그래서 작년 다음에 37회 때는 100% 나올 것 같은데 요 등기 청구권이 바로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물권법. 자,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옳은 걸 찾으라 그랬습니다. 등기 청구권은 물청하고 채청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물청, 채청을 찾는 문제였어요. 자,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물청이 아니라 이건 채청으로 가야 되죠. 채청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요건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진정명의 회복이 들어오잖아요. 진정명의 그러면 진정명의는 당연히 물청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취득시효잖아요.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등기를 청구하기 때문에 채청이 아니라 이건 채청이죠. 물청이 아니라. 그래서 옳은 정답이 돼요. 그러면 요건 X가 되고 옳고 옳은 거니까 옳은 거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2번. 자, 물권의 서설 부분을 냈습니다. 52번에 물권에 관한 서설 부분을 냈는데요. 여기 보면 온촌권입니다. 온촌은 관습상 물권이 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른 타 문제에서 기출이 됐습니다. 감정평가에서. 근데 우리도 그대로 냈네요. 원래 물권, 유치권은 결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련성이 없는 걸 당사자 약정으로 유치권을 성립시키자. 이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물권주의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X가 돼요. 이런 문제들이 요 근래에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당사자 약정으로 유치권, 결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된다는 건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자, 저당권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보통 배울 때는 약정 저당권, 저당권 하는 건 전부 다 약정 저당권이고요. 법률 규정이다 그러면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법정 저당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전세권자가 사용수익 권능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버린다는 건 전세권의 용익 물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요 간평에서 기출이 됐던 문제죠. 물권 법정주의에 반합니다. 근린시설 이용권 당연히 요건 취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52번은 2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53번에 오시면 좀 약간 쉽게 저당권이 배정이 됐습니다. 물권의 객체 중 점유를 하지 않는 것, 점유하지 인정되지 않는 것, 요거죠. 그래서 얘는 반환 청구 같은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과실수취권도 원래 인정하지 않죠. 점유를 안 하는 것 때문에. 다만 이제 과실수취권을 압류를 해야 인정이 되는 건데요. 일단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요게. 그래서 우리 전법에서는 지여권하고 저당권이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점유해야 되죠. 독점적 점유. 니은, 디귿은 점유를 하는 거지만 기억은 점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옳지 않는 건, 인정되지 않는 건 1번이 정답이 되죠.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주는 문제처럼 쉽게 냈던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4번으로 가야 되는데 54번하고 55번이 공동 소유 부분이에요. 이상하게 지금 이 타임에서는 원래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있었는데 상린관계하고 주의토지 통행권이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54번하고 55번이 우리가 말하는 공동 소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합유가 나왔던 거죠. 작년 빼고 올해 합유가 나옵니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여기는 정답은 5번이에요. 합유라는 문제보다는 포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원래 물권의 포기,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그 다음에 지상권 포기, 공유 지분 포기, 합유 지분 포기, 포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등기가 들어가야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합유자의 권리는 전부 들어오고요. 조합체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가 되고요. 자, 조합체가 존속하는 한 분할 청구하지 못합니다. 전원의 동의가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3회 때하고 34회 때 합의를 냈고 35회 때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 다시 나온 거고요. 이제 36회 때는 빠질 수 있는데, 자, 55번 갈게요. 취득시효. 사례 문제 여김없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갑의 소유입니다. 근데 을이 누가 있어요? 20년간 시효를 완성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청구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즉, 을이 갑의 소유물인데요. 갑의 소유물인데 을이 한 사람이 시효를 완성한 다음에 시효를 주장한 거야. 청구를 했던 겁니다. 청구를 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1번에 보시면 자, 틀린 겁니다. 당연히 갑은 X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었다면 을은 갑에게 점유권이에요. 소유권 아니에요. 아직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유권만 취득이 되는 거고 소유권은 안 되죠. 그래서 점유권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소유권 들어갔으면 틀렸을 거예요. 점유권이기 때문에. 자, 갑은 을에게 X토지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을이 등기를 가져오면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에게 부당이득, 그다음에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다음 여기도 똑같네요. 갑은 을에게 여기 손해배상 안 나온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맥락이죠. 자,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수용보상금이 나올 거거든요. 지금 시효를 청구했단 말이에요. 청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죠. 대상 청구권. 시효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시효를 주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효를 완성했다는 걸 알면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 정확하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56번으로 가볼게요. 공유 부분인데 35회 때 공유 부분은 1호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100%가 사례 문제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과반수권자를 반드시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7분의 4입니다. 그럼 갑은 을과 병의 협의 없이 관리 방법, 공유물 관리죠. 공유물 관리 방법을 과반수권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7분의 4니까 과반수죠. 그러면 공유물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자, 갑은 을과 병의 동의 없이 처분을 못합니다. 처분을 못한다. 처분행위는 전원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원동의. 이건 전원동의입니다. 처분은 전원이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매매계약은 동의 없이도 되죠. 매매계약은. 근데 처분행위를 물었다고요. 그 다음에 병은, 자, 3부, 갑과 을 간의 동의 없이도 지분입니다. 지분은 각자잖아요. 각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소수 지분권자의 을이니까, 을이 7분의 2잖아요. 그럼 이걸 점유 사용하고 있네. 독점 점유. 그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되죠. 판례가 바뀌고 나서 한 번 기출이 됐는데 올해 조심을 해라고 했거든요. 다시 나온 거예요. 방해 제거는 되죠. 되는데 인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틀린 거. 5번, 갑이 자기의 지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공동 소유자 을과 병이 각각의 지분의 비율로 가져가게 되죠. 지분의 비율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57번인데요. 57번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다. 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전의 반전이니까. 아닌 것은 되어 있어요. 등기하는 거 찾으세요. 등기하는 거 찾으세요. 이행 판결. 요건 등기를 해야 되죠. 상속, 수용, 신축이잖아요. 공매, 경매, 등기하지 않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지만 이행 판결은 등기를 하여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립하시면 되고, 요건 35회 때도 기출이 됐는데 이번 36회도 기출이 됐어요. 37회 때는 좀 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면 58번 갑시다. 58번. 전세권을 가지고 갑니다. 자, 갑이 을로부터 을소유라고 돼 있거든요. 을이 소유자가 되고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자, 틀린 것은 1번. 자, 갑이 X 건물을 전세권 설정 계약으로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용법에 따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화가 나겠어요?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 을이 화가 날 거라고. 그러면 을은 갑에게 나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없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건 X가 됐네요. 이렇게 틀린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돼버렸네요. 자, 2번.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한 을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가 누구 할까요? 여기다가 제3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다가 A라는 사람, 건물주는 누구? 을. 여기에 갑이 전세권자인데 당연히 이 을과 A 사이에 요 지상권을 소멸시키려면 요 갑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갑의 동의 없이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효력을 미친다. 이런 의미죠.
자, 갑은 전세권이 존속되는 동안에 전세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4번. 을이 전세 존속 중입니다. 중에 병에게 X 건물을 양도를 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요. 그럼 요게 구소유자, 요게 누구예요? 신소유자입니다. 그럼 신소유자에게 당연히 갑에게 전세금 반환을 해줄 의무가 있죠. 누가요? 병이. 당연히 갑도 병이라는 사람, 신소유자에게 주세요, 돌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됐어요. 그럼 을은 갑으로부터 X 건물의 인도, 전세권 말소 등께 필요한 교부받다. 이건 동생관계잖아요. 당연히 동시이행 관계가 있습니다. 집 주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서를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58번은 1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59번 옵니다. 지상권인데, 지상권이 이번에 두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이제 한 문제는 좀 쉽게 나왔죠. 작년 35회 때는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을 냈는데, 이번에는 지상권 일반하고, 그 다음에 관법지를 냈습니다. 뒷부분에다가 관법지를. 자, 그럼 1번에 보시면, 여기 보니까 지상권,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이건 청구권이죠. 그럼 나중에 지상권입니다. 여기 지상권 설정자는 요거 지상권 설정자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형성권이면 거절 못해요. 지매청이 형성권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가. 자,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거든요. 담보 목적의 지상권입니다. 그럼 별죄가 됐네. 돈 갚았어요. 돈을 갚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상권도 소멸이 되는 거죠. 요게 지금 담보 지상권이잖아요. 담보 지상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존이 포인트였습니다. 기존 연화조 건물이에요. 그러면 기존이라면 뭐예요? 기존에 있는 건물이죠. 연화조 건물은 원래 30년이거든, 체단이. 그렇죠, 구운벽돌. 근데 기존의 연화조 건물을 사용할 목적이면 280조의 체당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30년이다 그러면 X가 됐네요. 옳은 걸 찾으라고 했군요. 2번이 정답이 됐네요. 그러면 자, 기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건물이 멸실되면 소멸된다? 안 되죠. 이건 부종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부종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부종성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게 어떻게 돼? 지상 건물이 없어져도 기간이 남아 있으면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지상권이 저당의 목적이네요. 저당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다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상권의 부기등기로 저당권이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료 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여기가 틀렸네.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죠. 상당 기간이 지나야 되지 즉시 효력이 생긴다. X. 즉시가 아니라고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가 됐습니다. 옳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지역권 가볼게요. 지역권도 매년마다 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틀린 것은. 자, 지역권의 존속기간하고 치료. 요 치료와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돼야 안 돼요. 연구가 된다. 이런 거고요. 이번에 요역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가 됐네? 그러면 요역지가 경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권도 따라갑니다. 너 가, 나도 가. 이건요. 그래서 경매 매수인은 요역지 소유권과 함께 지역권도 취득합니다. 부종성. 너 가면 나도 가. 이런 거. 자, 취득 중단이네요. 안 좋은 건데, 그렇죠? 취득을 중단시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공유자에게 있어야 효력이,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죠. 이건 불가분성.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지역권자는 지역을 방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죠. 지역권도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는 없는데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은 있죠. 예방 청구권 2개는 인정이 됩니다. 반환이 안 되는 것뿐이지. 자, 5번이 정답이 됐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당연히 그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비용 부담 없이 이게 지금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뭐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라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관법지예요. 이게 관법지가 나온 거거든요. 작년에 법정지상권이 나왔는데 올해는 좀 관법지가 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61번에다가 관법지입니다. 관법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관법지는 무허가 미등기 상관없어요. 근데 인정되지 않는다. 미등기, 무허가, 건축 중이더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이 아니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건축물 자체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나올 수가 없죠. 이건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관법지입니다. 이게 관법지입니다. 원래 법정지상권은 포기를 못하거든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관법지는 포기가 됩니다. 포기특약은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답니다. 법정지상권은 포기할 수는 없다.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관법지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약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사람, 이게 신소유자죠. 요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법정지상권 간법지는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5번은 바뀌었어요. 5번은 관법지를 가지고 있던 을인데 요걸 양도한 거야. 이렇게 병으로.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건물을 양수할 때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입니다. 매수한 계약을 했다고. 그 매수에 의해서 양수한 사람. 여기는 을이었죠. 여기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하지 않고는 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4번이 정답. 이렇게. 자, 6번 5입니다. 저당권도 이번엔 좀 평이하게 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됩니다. 저당권의 목적물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시험에 좀 어렵게 나올 줄 알았는데 좀 평이하게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자, 여기 보시면 틀린 것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요 실행비용 360조죠. 360조. 원금 360조입니다.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 실행비용이 들어갔죠. 포함된다. 피담보채권은 금전일 수도 있고 금전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한 개, 두 개, 수개여도 상관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3취득자는 1번 경매인이 될 수 있다. 2번 대위변제할 수 있다. 3번에 우리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세 가지 권리 중 경매인이 될 수 있다. 요걸 낸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을 설정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미친다라고 해야 되죠. 미친다. 요게 틀렸네요. 전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이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달라도 상관없죠. 뭐 이건 물상보증인 있잖아요. 물상
보증인이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6번, 63번 물상대의 물어보는 거죠. 자, 저당 목적물이 멸실, 훼손, 징수, 멸실, 훼손, 공용 징수가 돼서 가치 변형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가치 변형물이에요. 가치 변형물을 압류함으로써 저당권 유익이 미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물상대위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답은 지금 2번이 물상대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에 자, 이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유치물이 침탈이 됐습니다. 침탈을 했습니다. 틀린 겁니다. 유치권이 침탈되면 유치물이 당연히 점유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유치권은 없어지는데요. 그에 따른 소멸시효는 1년의 제한에 행사를 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채권이 적용돼요. 10년짜리가. 요건 해당되지 않는다. 요건 옳은 거고요. 이번에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에 요거 지금 1년이란 말이 왜 들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상실해버리면 침탈당한 거잖아요.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하면 점유가 회복되면서 유치권이 살아나요.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1년이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1년인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은 1년이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 채권 10년짜리가 보통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요건 맞는 거죠. 이건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그 보관을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거절할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요 제3자입니다. 제3자 보관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관자. 3번에 토지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에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한 유치권은 성립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요 결련성이 없어요. 지매청, 부매청은 매매대금이거든. 요건 결련성이 없으니까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복수의 유치물입니다. 복수의 유치물은 극각 부분으로서 당연히 피담보 채권 전부를 담보한다. 이게 불가분성이잖아요. 불가분성. 그래서 저는 요걸 양복 두벌로 보통 설명을 하거든요. 유치물이 두 개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분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를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두 벌 모두 다 유치할 수 있다. 불가분성을 의미하고요. 좀 더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64번에 5번을 보시면 요게 이제 약간 빗대서 성관주의 의무하고 같이 나왔던 판례거든요. 자, 유치권자가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유치물이 있었어요. 그중 일부를 승낙 없이라고 돼 있죠. 이것도 성관주의 의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걸 만약에 대여했다. 승낙 없이. 그때 채무자는 전부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라 이건 일부입니다. 그 성관주의 의무 승낙 없이 사용한 일부에 대해서만 소멸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청구가 된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던 판례 꼭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조심해라. 이게 변리사에 기출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조심을 하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번으로 가는데, 박스형 문제가 14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올해. 그래서 이 3개가 나오면 상당히 조합이 안 됩니다. 여기 조합이.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요.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수용을 해버렸어요.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럼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원래는 갑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토지를 이게 이행하기 전에 수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금 위험부담이거든요. 아, 놀랬어요. 위험부담이요. 자, 이게 34회 때 배정이 됐거든요. 35회 때 배정이 되고요. 36회 때도 배정이 된 거야. 지금 연타로 3번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 패턴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자,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그죠? 그럼 이건 뭘로 가야 돼요? 채무자 위험 부담으로 가는 거죠.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수용이니까. 그럼 갑과 을은 특약으로요. 을의 대가 위험을 부담할 것을 정할 수 있다. 왜? 의무규정이니까. 이게 의무규정이거든요. 위험부담은 계약법이니까. 그럼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원래는 대가 위험을 채무자인 갑이 부담해야 되죠. 갑이 부담해야 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을이 부담하기로 하자. 이런 약속을 정할 수 있다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을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안 돼요. 이 해제는 채무불이행일 때만 쓰거든요. 그래서 위험부담에서는 해제란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틀렸고 맞고 갑이 수용보상금 채권을 취득할 경우에 을은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자, 수용보상금권 자체가 을이 여기서 수용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 자체가 여기요. 그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이 자체가 귀속되는 게 아니라 수용보상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청구권 자체를 을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요것도 X가 됐네요. 그럼 X 요것만 옳은 거가 돼서 정답은 기억이 됩니다. 약간 패스해도 괜찮은 문제인데 요게 약간 약간 까탈스러울 수는 있죠. 위험부담. 자, 다음 문제 66번을 한번 정리할게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청약의 유인을 받은 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청약에 대해서 대응을 했거든요. 그럼 유인을 했으니까 얘는 청약이 된 거죠. 청약이 되면 즉시 계약이 성립된다가 아니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즉시 성립된다. X가 되고요. 이번에 동일한 계약의 청약이 상호 교체가 됐어요. 그럼 두 청약이 발생할 때가 아니라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죠. 도달할 때. 자, 합의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합의 해제는 계약이거든요. 성질 자체가. 그래서 그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 기존 승낙을 했다면 기존 청약은 실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정답으로 가야 되겠죠. 자, 명예퇴직을 합의했습니다. 그래, 너 나가겠다. 근데 기간이 남아있대요. 이걸 처리할 수 있느냐? 당연히 처리가 안 되죠. 이건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계약이 성립이 된 거니까. 자, 매매 예약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고요. 정답은 3번으로 가시는 게 옳습니다. 자, 7번에 동생관계가 있는 거 없는 건데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변권은 동생관계는 박스형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 시간 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1번에 가면 담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담보,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저당권, 담보란 글자가 보이면 당연히 동생관계가 아닙니다. 담보가 보이면. 두 번째는요, 여기 권리금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권리금 회수라고 돼 있잖아요. 상가금을 임대차. 요건 우리 시험에 2번 나왔네요. 이제 두 번째 나온 겁니다. 권리금에 대해서도 동생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매무효가 되잖아요. 경매무효 그러면 동생관계가 나오지 않죠. 대부분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서 전 영어 임무 가세 수정 전담회 구청 요것만 동생관계가 되고 나머지는 동생관계가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거든요. 동생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5번 자, 기억, 니은, 티귿 모두 다 동생항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갈게요. 68번 합의 해제인데
항상 그 계약의 해제 파트에서는 합의 해제가 해년마다 문제가 배정돼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 근래는 계속 해제가 문제가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합의 해제 계약입니다. 틀린 것은 자, 매매 계약의 기에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된다 그랬거든요. 예, 해제 당연 복귀 유인설이죠. 2번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요. 여기다가 이자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3자를 해할 수는 없다는 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3자는. 자, 네 번째, 합의 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 계약을 부활시켜요. 부활시키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4번이 이건 틀린 거네요. 부활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5번에 합의 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 표시는 자,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 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자, 계약 포기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뤄야 된다. 맞아요. 최소한 매도자 매수자가 서로 합의해서 우리 해지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쉽게 4번이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69번 와볼게요. 예약 완결권인데 약간 예약 완결권 69번도 약간 까탈스러울 수 있어요. 접해보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먼저 갑과 을은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예약을 매수인 을 예약 완결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거든요. 1번에 갑과 을은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합의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느냐? 됩니다.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상관없어요. 약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 없이 약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옳은 거. 이 니은의 예약 완결권 행사 기간을 약정을 했거든요. 10년이든 20년이든 약정을 했어요. 아니면 5년 내에 내가 사오겠다라고 약정을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버렸네요. 그 기간이 지났다는 건 답을 준 거죠.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 X가 돼요. 여기 속하면 안 됩니다.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약 완결권은 기간이 지나버리면 소멸됩니다. 자, 이건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는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했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없다라고 해서 XX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네요. 자, 70번 와볼까요? 담보 책임인데요. 담보 책임이 그래도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아니었을까. 우리는 저손해 일대 전에 재수 없다. 선의가 들어가면 무조건 손해는 넣어야 된다. 일수는 대금 감액이 추가된다. 항상 했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자, 특정물 물건의 하자입니다. 물건의 하자죠. 요 물건의 하자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 하자만 적용되거든요. 자, 2번에 종류물입니다. 종류물 매매에서 종류물은 뭐 맥주, 카스, 10박스 이렇게 정하는 거 종류와 수량을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는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종류물, 특정물 상관없이 담보 책임은 적용이 됩니다. 3번에 매매 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1년 안 되죠. 1년은 권리 하자를 말하는 거고 물건의 하자는 6개월이죠.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4번에 일부가 멸실됐어요. 이게 수량 부족이거든요. 수량 부족을 의미해요. 그러면 요게 수량 부족이다. 그럼 수량 부족의 선의자는 뭘로 가요? 손, 그 다음에 해, 대, 해, 그죠? 해제. 안날로부터 1년이죠, 이건. 그 다음에 악의자는 뭘로 가야 되죠? 재수 없다. 보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떤 게 들어온다는 거? 자, 이렇게 보면 일부 멸실인데 선의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옳은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에 당연히 뭔가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죠. 변제 당시 자력을 담보를 한다 그래야 됩니다.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니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약간 문제 4번 읽을 때 답이다, 그런 느낌을 아마 받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일부 수량부죠. 일부. 자, 71번 한번 와볼게요. 이제 자, 갑은 자기 소유 X 건물하고 자, Y 건물의 교환 계약입니다. 참 오랜만에 나온 거거든요. 요 갑하고 을하고 X 토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이 있었는데 요 둘 간에 요렇게 교환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옳은 것은 되어 있거든. 교환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1번에 보시면 기억 옳은 겁니다. 을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명시, 묵시. 우리가 계약이잖아. 교환 계약은 이게 분료식이거든요. 분료식이죠. 교환 계약은 쌍무. 자, 그 다음에 유상. 그 다음에 낙성 계약이잖아요. 요 분료식을 물어본 거예요.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옳은 거죠. 이건. 자, 니은번 X토지와 Y토지의 각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당연히 동시에 이행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디귿번 계약 당시 갑이 허위로 X토지 지분을 시가보다 좀 약간 높게 가격을 책정했다 하더라도 이건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 사기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차고도 아니다, 차고도 아니다 그랬던 거죠. 시가. 이거 옳은 정답이 됩니다. 71번은 기억, 니은, 티귿 모두 옳은 걸로 나왔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됐네요. 옳은 거. 자, 72번 가볼게요. 자, 갑으로부터 X 건물을 2년간 임차한 을이 그러면 갑, 그 다음에 을, 임차인이 되는 거죠. 임차인인데 병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전대를 했습니다. 병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전대차 관계. 임대차에서 전대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틀린 것은 되어 있네요. 자, 기억. 갑이 전대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지금. 자,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에 합의 해지를 했습니다. 합의 해지를 했네? 그러면 합의 해지했으면 그래도 전차인은 동의를 했으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해지가 되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X. 자, 갑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인데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이 존속된다는 건 월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 이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계속 차임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차임이 들어온다는 건 갑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게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요. X. 자, 디귿 갑이 전대를 동의했습니다. 그럼 병이 X 건물을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갑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X 건물에 부속시킬 때 병은 기간 만료로 전대차가 종료되면 갑을 상대로 그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갑으로부터 매수한 거잖아요. 그럼 갑을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침해청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옳은 정답이 됩니다. 요것은 틀린 걸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찍으면 안 되고요. 3번을 찍어야 되죠. 2번은 옳은 거고 기억, 니은은 틀린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73번으로 갑니다. 73번. 자, 갑이 소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로부터 을소유 X 토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지었네요. 그러면 원래는 갑고고 을이네요. 죄송해요. 이건 을 겁니다. 을고고 갑이 임차인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건물을 올렸네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후에 건축이 했고요. 임대차 기간이 해지 통고로 종료가 됐어요. 나가라고 하네요. 그럼 나가라 하면 여기서는 갱신 청구해야 하네요.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이 바로 지매청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매청을 또 냈는데 이 지매청이 지금 34회 35회, 36회 연타로 3번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지상물 매수 청구가 상당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뭘로 가냐? 1번에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미등기 또는 효용성이 없다 하더라도 지매청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죠. 이건 청구가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이건 X가 되죠. 당연히 지매청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은 갱신 청구권을 하지 않았네? 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나가라고 했잖아요. 갱신 청구 없이 바로 매수 청구가 된다. 매수 청구권 쓸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죠. 왜? 여기 보니까 해지 통고를 했잖아요. 나가달라고. 그럼 나가달라는데 갱신 청구할 이유가 없죠. 바로 매수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 디귿번 갑과 을이 임대차 종료 전에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인 Y 건물이 철거를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맞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약은 무효입니다. 요건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했네. 옳은 거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잘못하고 기억, 니은 찍으면 안 됩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답은 다 골라놓고 옳은 거 틀린 거를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74번으로 갈게요.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옳은 거니까 교환계약, 무상임대차. 요 2번이 정답이겠네요. 매매계약은 낙성이다. 맞죠? 매매계약은 쌍무, 유상, 그 다음에 낙성계약이고요. 분류식이잖아요. 분류식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요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여기 유상이죠. 요건 편무니까 쌍무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74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장이네. 우리 시험에서는요. 75번으로 가볼까요? 자, 75번의 지문이 좀 길었죠. 이 부분은요. 만약에 지문 길어도 패스해도 괜찮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32개가 만점이니까 8문제 정도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면 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을로부터 을소유입니다. 그럼 을이 주택이 되고 여기에 갑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특별법입니다. 주임법 하나, 상임법 하나, 담보가등기 하나, 집합건물 하나, 명의신탁이 2문제가 배정이 됐습니다. 자, 보증금 2억 원, 기간 1년을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임법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년을 약정했습니다. 1년을 조심할 거 임차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면 나중에 뭘 주장할 수 있는지를 몰라버리거든요. 1번. 자, 1년 약정을 했다고 그때 기간이 만료가 됐네요. 그래도 을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죠. 기간이 2년이니까 최소가. 그때 갑은 안 그래요. 임차인은 1년, 2년 미만의 기간, 2년 미만 기간,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1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2번, 묵시적 갱신이 됐거든요.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되면 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기간을 정함이 없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 디귿번, 갑의 적법한 계약 갱신 요구가 을에게 25년도 2월 15일 도달이 됐습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그 도달 시점에서 계약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죠. 맞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요건 35회 때도 기출이 된 유사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옳은 정답이 됐어요. 그래서 75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6번으로 갈게요. 집합 건물인데 틀린 것은, 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취득쇼, 공용 부분, 취득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전유 부분의 담보 책임이에요. 전유 부분의 담보 책임은 틀린 거네요. 예, 정답. 사용 검사일은, 요건 뭐죠? 요 부분은 공용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공용, 요것은 담보 전유 부분이잖아요. 요건 인도시부터 해야 되죠. 인도시부터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거지 사용 검사일이 아닙니다. 2번이 정답. 자, 당연히 관리비는 귀약이 없다 하더라도, 요 귀약이 없다 하더라도 공용 부분 관리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10인 이상이다. 그럼 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이건 구분 소유자는 귀약, 공정 순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귀약이 달리 정해져 있다면 별도로 처분할 수 있지만 그런 귀약이 없다면 달리 처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죠. 76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7번이 약간 길죠. 담보 책임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24년도 5월 1일자 을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1년 후 이행이자는 연 5% 정하고 대외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과 그 다음에 을의 물품 대금 채권이에요. 1억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담보를 체결했습니다. 그럼 원래 물품 대금이 있으면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뒤에가 반전이 있어요. 이를 위해 을소유 X토지에 갑명의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을, 집에 갑이 가등기권자입니다. 담보 가등기권자, 채권자가 갑이라는 의미죠. 근데 양채권 중 물품 대금 채권이만 갑에게 변제를 해서 소멸이 됐어요. 그러면 자, 물품 대금이 없어지면서 변제됐으니까 이제 뭐만 남는 거야? 대여금 채권만 남는 거야. 대여금 채권이 남는다면 당연히 가담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가담법이.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죠. 자, 1번 기억. 갑과 을 간의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없어졌으니까. 대여금만 남았잖아요. 자, 니은번 갑이 요건 옳은 거. 자, 니은번 갑이 청산 절차를 걸쳐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본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본등기를 위해 지출한 절차 비용은 당연히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겠죠. 이건요. 자, 갑이 청산금 절차를 걸치지 않고 X토지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 소유권 취득 못하지. 근데 선의병한테 넘어가서 이 사람은 취득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선의병에게 소유권이 8월 1일자 이전 등기를 마쳤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고요. 다만 갑 명의는 효력이 유효된다. X가 됩니다. 이건요. 이건 X. 그래서 요건 틀린 지문이네요. 기억, 얘기냐면 절차를 위배한 거잖아요. 절차를 위배했는데 갑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진 않고요. 다만 법의 규정에 따라 선의병에게는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요 정도 정리되고 그 다음에 78번 올까요? 명의신탁이 두 문제입니다. 78번하고 79번 두 개인데 모두 다 이자가 명의신탁이에요. 양자가 명의신탁. 자, 78번에 갑은 X토지를 을과 유효하게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된 거죠. 탈세 혐의가 없는 거죠. 유효한 명의신탁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자, 갑과 을이 부부랍니다. 부부랍니다.
그럼 갑이 사망하더라도 그 명의신탁 약정은 갑의 상속인 병과 을 사이에 당연히 유효하게 존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2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해 버렸습니다.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판 거잖아요. 지금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그럼 이건 타인 물건 매매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자기 물건. 자기 물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갑과 을 사이의 내부적 처분권자는 누구예요? 갑이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내 물건을 내가 판 거란 말이에요. 내 물건을 내가 판 거거든요. 자기 물건을 판 거다 생각하면 되고요. 세 번째, 병이 X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무단 점유. 그러면 갑은 직접은 안 되죠. 외부적으로는 소유권자가 을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갑은 직접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을을 대위해야 되죠. 을을 대위해서 청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이건 적법한, 유효하니까 해지가 되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건 유효하기 때문에 해지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병이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쇼를 완성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갑이 명의신탁을 해지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명의신탁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건 취득시효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취득시효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거든요. 판례거든요. 요거 원래는 을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명의가. 그래서 여기가 20년 시효가 완성이 된 거야. 완성이 됐는데 명의신탁이 해제가 되면서 요 신탁자입니다. 신탁자에게 적법 해지가 되면서 넘어간 거야. 그때 병, 시효취득을 완성한 사람에게 요 신탁자에게 넘어간 이 등기를 야, 내가 취득시효했다. 너가 진짜 소유자잖아. 내놔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랬더니 판례가 안 된다는 거야.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79번 와볼게요. 갑이 역시 이자가 명의신탁이에요. 근데 이건 무효인 명의신탁이에요. X토지에 대해서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을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탁자가 된 거죠. 을이.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그랬어요. 자, 1번 갑은 을에게 X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해서 그 이전 등기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당연히 진정명이죠. 자기 소유니까 요건요, 1번이 옳은 정답이 돼버렸네요. 자, 2번에 보면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요게 그러면 넘어갔다가 요게 다시 넘어온 거죠. 요렇게 을로 되어 있다가 을이 팔았어, 병에게. 근데 요게 다시 돌아온 거야. 그때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이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병이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X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한 누구에게 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선악을 따지지 않습니다. 선악을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유물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네 번째,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처분하여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을의 처분 행위는 갑에 대한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X가 되죠. 이건 불법 행위입니다. 타인 물건을 매매 처분한 거니까. 5번, 갑이 을과 사이에 을 명의의 X토지에 매수하면서 대외관계를 갑을 위한 그 명의를 을이 보유하기 위한 약정을 했다. 이것도 명의신탁입니다. 이것도 명의신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처분해서 내가 예를 들면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것도 다 명의신탁이거든요. 요건 신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X가 되네요. 반사적으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0번 한번 와볼까요? 요게 이제 상임법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상임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부산이 나왔거든요. 참, 이게 상임법은 서울특별시가 8억이잖아요. 그럼 부산이요. 또 금액도 여기 얼마야? 지금 6억에다가 100만 원이 넘어버렸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 상한선을 초과한 거거든요. 여기 상한선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임법에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면 대권, 갱, 그 다음에 삶, 그 다음에 감염, 코로나 요것만 적용하잖아요. 대항력, 권리금, 갱신요구권, 3기 연체, 차임입니다. 감면, 요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여러분들? 우선 변제권, 적용 안 되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 안 됩니다. 단기, 우리 그 최단 기간 있잖아. 기간. 존속 기간 말하는 겁니다. 1년. 그래서 존속 기간 적용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 차임의 5% 상한선 있잖아요. 5%. 요것도 적용이 안 되죠. 요런 것들. 그다음에 법정갱신. 법정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 적용되지 않는 거를 거꾸로 외워라. 항상 대권갱삼 이건 적용됩니다. 해놨는데 못 풀어. 그래서 이걸 거꾸로 외워가지고 여기처럼 우선 변제권 적용되지 않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 차임연체 있잖아요. 3기 연체. 요거 해지권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80번 문제는 상임법에 상한선을 초과했을 때 적용되는 거 적용되지 않는 걸 골라라. 그래서 XX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렇게. 자, 여기까지 36회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저도 오늘 시험장에 갔다 왔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문제도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험장에 가면 아무리 공부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떨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옳은 거, 틀린 거, 옳은 거 잘 못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느낌상으로는 평이하다는 것보다는 평이하긴 한데 평이하다는 것보다는 한마 중상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돼요. 이건 수험생의 마음입니다. 중상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결론은 끝났으니까 오늘부터는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된다면 안 된 분한테는 위로를 좀 전하고요. 너무 안 되면 좀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데 눈물 날 정도로 1년간 고생했는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가슴 아프거든요. 이제 붙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 좋죠. 당연히. 그런데 약간 떨어짐의 고배를 맞은 사람한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기다려 보세요. 아직은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좀 깔끔해서 문제 자체가 민법은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모두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